저는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요, 무한상상실 운영 기간 주식회사 3D 플러스의 대표 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 디자인 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과 그리고 메이커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면서 지역 학교와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는 무한상생대에 있는 이제 에듀테크를 주제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요즘에 이제 핵심 키워드로 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에듀테크를 주제로 해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서 스마트한 일상으로 지나는 이런 교육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통하고자 저희가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강연해 주실 발제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퍼듀 대학교의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동진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보라이즌의 핑퐁 로봇 이제 개발자이시고 또 지금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신 임상빈 대표님, 그리고 부산의 동의중학교에서 현재 메이커 관련 교사 그리고 이제 과학 교사 이시고 현재 또 부산에서 메이커 교사 동아리 연구회에서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접속해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한테 명단 신청해주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에듀테크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교사분들도 많이 지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경주공업고등학교 이정수 선생님, 또 경남고등학교의 이상민 선생님, 및 또 기타 금종고등학교, 그리고 또 한림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 이제 또 지금 강사로 코딩 관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강사님들도 많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 스타트업 지원센터, 그리고 또 기타 여러 메이커 및 프리랜서 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듀테크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요. 네, 여보세요? 제 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에듀테크 플랫폼의 역할과 역량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하신 김동진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교수님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에듀테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진 지는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그런 어떤 사업 부분에서 많이 예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메이커스페이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에듀테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메이커스페이스가 저희가 데일도티나 어떤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이커 무브먼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메이커 무브먼트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창업을 증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업을 증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들은 보통 이제 취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 쉐어러블 이코시스템 같은 공유 자산을 만들자 해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동 자산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는데, 이 멤버십 프로그램들의 메이커 스페이스들 많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쇠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핸즈온 에듀케이션. 저희가 핸즈온으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메이커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멤버십 베이스라는 게 이 플랫폼이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같은 인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게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멤버십 베이스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사라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육관의 멤버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가죠. 그리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올해의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해는 좋은 몸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이 멤버십의 활동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1년 뒤에는 내가 멤버십을 가입을 했지만 짐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체육관에. 그런 것처럼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랜 활동 동안 이 메이커 무브먼트의 멤버십 베이스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은 많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정부에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나타난 두 번째 방향 메이커 에듀케이션을 오바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교육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보는 교육 지원보다 아마 한 2배의 많은 이 펀드를 갖다 조성을 하고 그 펀드로 조성을 하고 교육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지원한 분야가 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죠. 이 메이커 교육이 이제 뭐 그때 이제 새로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말해드렸듯이 이 hands-on education, experiential learning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없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 experiential learning이 점차적으로 이볼루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볼루션 중에 하나가 이 메이커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hands-on education이 두드러지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ake, outtake, 머리를 집어넣는 교육과 밖으로 끄집어내는 교육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했을 때 저희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런 어떤 방향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방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점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갖다가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새로운 도구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메이커들이 쓰는 도구들과 결합돼서 이 새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간의 그 진화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난다. 그게 어떻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이커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볼루션을 따지고 봤을 때 그럼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나타났는데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줌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온라인 툴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 리모트 워크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이제 특정 구역은 굉장히 넓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트래블 그러니까 이 트립을 통해서 익스펜스를 쓰지 않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해서 나타난 게 줌이거든요. 솔직히 교육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팬데믹이 일어나자마자 이 줌이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뭐 웹엑스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 교수이지만 그 창업 쪽이나 어떤 제품 개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왜 올라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죠. 지금 이 접속하신 분 중에 오로데스크 분도 계신데 이 오로데스크나 같은 어떤 많은 회사들 이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회사들의 주가들도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은 이제는 교육이 테크놀로지 인터그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더랜드라는 어떤 그 센터는
저희는 테크놀로지 인터그레이션을 통한 어떤 새로운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어떤 교육을 향상시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원더랜드를 이제 구상하고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오래전부터거든요. 솔직히 원더랩이라는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를 2017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는데 한국에는 3D 플러스 대표님하고 같이 이 한국의 원더랩이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메이커스페이스에 이렇게 한계를 두었습니다. 근데 저도 메이커스페이스나 어떤 그 창업 프로그램들 진행하다 보니까 이 에듀테크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군요. 근데 에듀테크라는 것도 저희도 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에듀테크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툴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에듀테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사전에 보면은. 근데 그 사전에 어떤 데피니션보다는 에듀테크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듀테크의 스펠링은 EDTECH, 그래서 테크놀로지 활용해서 어떠한 교육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EDU, TECH로 생각을 해서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의 모든 회사들은 에듀테크 회사들이 아닐까. 그리고 에듀테크라는 건 그 많은 툴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더랜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희 원더랜드는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들이 하던 어떤 활동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뭐 3D 프린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유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이야말로 지금 테크놀로지 인터그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것을 제가 한국과 미국을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을 보통 5번, 6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경제 성장을 했을까 했을 때 그건 과연 이 교육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이 한국 교육에 대한 우승을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삭제를 했다 할 수 있는데요.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끝나면서 이 한국 문화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또다시 많은 여론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교육이 아니면은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도 오랜 정통을 가지고 이제 대학 문화도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에서 들어온 것이 대학 문화고요. 근데 한 가지 한국이 잘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옳다 싶으면 빨리빨리 하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빨리빨리 하시고 그리고 이 경제가 옳다고 생각하셔서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에듀테크 회사 그리고 이 툴들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굉장히 빨리 앞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메이커 문화 그리고 메이커 교육이 미국에서 만약에 시작되고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듀테크 문화와 에듀테크 교육은 한국에서 시작하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제가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가 문화 수출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리고 BTS 같은 문화 수출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10년 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도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3년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한국 교육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어떤 교사분들과 강사분들의 어떤 협력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다는 게 뭐냐면 교사분들은 가르치는 법을 배우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저도 대학 교수긴 하지만 컨페션 이런 어떤 운을 띄워봅니다. 대학 교수가 과연 가르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솔직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에듀테크나 아니면 익스피리언셜 러닝은 아주 오래전부터 30년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해봤느냐,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행을 해봤느냐, 그것들이 많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을 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이 이 원더랜드의 설립이었습니다. 이 원더랜드에서는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3D 프린팅 교육도 있고 로보틱스 교육도 있고 그리고 코딩 교육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미디어 크리에이션 여러 가지 이 테크놀로지 인티그레이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 투스데이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 교육이 제공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시와 협력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 시를 생각했을 때 시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 그래서 경찰 교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경찰 교육이 왜 에듀테크랑 관련이 있을까요? 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저번 주에 저희가 오픈하우스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CSI가 여러분도 뭔지 아시죠? Criminal Scene Investigation. 과학이나 테크놀로지가 거기보다 많이 활용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인더스트리와 많은 산업체에서는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저희가 소방서 교육이 있는데 그 소방 교육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냐면 버추얼 리얼리티로 그가 디스팅구이셔, 파이어 디스팅구이셔, 그러니까 소화기를 갖다가 버추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용접도 버추얼 용접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쉽게 저희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저번 주에 했는데 뭐냐면은 그 워터 컨서베이션 시에서 저희가 시의 워터를 갖다 테스트할 때 워터 테스트하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물을 떠와 가지고 그 클린 워터와 더리 워터를 컴페어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게 클린 워터고 어떤 게 더리 워터인지 그걸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 테크놀로지 아닐까요? 사이언스 아닐까요? 이런 교육들을 저희는 원더 투스데이를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어떤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다 무료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매일같이 이제 저희가 3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의 정의를 얘기할 때 저희는 한 가지 미션을 얘기합니다. Wonderland is an experiential learning center where kids can learn through engagement. Engagement.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스템. peer-to-peer learning. 그래서 저희 교육은 모든 교육이 대학생들의 위주로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리타이어리, 은퇴한 분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직접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저희가 한 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 고등학생이 K-pop 댄스 이제 주이시 학생이거든요. 너무 배우고 싶다고 해서 K-pop 댄스를 배웠는데 이 학생이 너무 잘해서 저희가 고등학생 그 멘토와 가르치는 역할을 주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한테 저희가 1시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2만 원 줍니다. 저희가 버는 돈은 마치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시간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을 받고 한 달을 받으면 6만 원을 받습니다. 그 6만 원을 받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장학금을 마련합니다. 저희 장학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300불을 한 달마다 지원을 하면은 5명의 학생들, 그 교육비를 낼 수 없는 5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님들은 이거를 인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교사님들이 배우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교사님들이 배울 수 있는 버젯이 없어요. 시정부에서 그 버젯을 주지도 않고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사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expense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많은 수익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여질 거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리타이어리,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의 교육을 많이 권장하고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산업현장에서 배우신 교육, 그 체험하신 교육들은 굉장히 테크놀로지 인터뷰에서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너레이션 갭, 인클로즈드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이 제너레이션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원더랜드는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제가 지금 아쉬울 정도인데요. 네.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분이 아마 일단 어쨌든 저희도 의도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모신 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런 에듀테크 관련 그런 이제 지금 교육체험센터도 지금 오픈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한데 일단은 그런 어떤 사례들이 혹시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라도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예, wonderland.education 우선은 저희 그 사이트가 그 wonderland.education이거든요. 그러면 채팅창에 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네. 로브라이즌 임상빈 대표님의 메이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오픈 플랫폼인 이제 핑퐁 로봇 기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대표님 또 개발 스토리 이런 것들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어쨌든 에듀테크라는 것이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존재를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또 이제 하드웨어 이런 에듀테크 관련된 툴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어떤 그 기업 철학을 가지시고 지금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시고 보급을 하고 계신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제주도예요. 개인적으로. 네네. 네, 개인적으로 휴가를 오래 못 써서 여기 제주도에서 있고요. 네, 여기 아이고. 날씨 좋아요. 그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서 여기 안전한 곳에 있고요. 네네. 농담이고. 아무튼 정말 중요한 모임 같아서 저도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휴보 로봇 연구소에서 석사 박사를 한 로봇공학 전문가인데 14년 전쯤에 제가 에듀테크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그 기존의 에듀테크 관련된 기업을 2개 정도 창업하고 이번 3번째 창업한 게 이 핑퐁 로봇 만든 회사인데요. 2번째까지 만든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2번째 회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만큼 이쪽 분야에서 계속 저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로봇 전문가가 이쪽에서 들어온 이유는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14년 정도 지켜보면서 과연 왜 이렇게 교육들이 변해가고 있을까?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IT 관련된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모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건 결국 아이들의 진로랑 연관되고 그 진로를 또 교육해야 될 학교나 또 기관들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IT 분야였는데 그 IT 관련된 분야를 크게 이제 3가지로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이 전기전자 계열 쪽이랑 그다음에 설계 디자인 쪽, 그다음에 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분야가 딱 잘 뭉친 게 사실은 메이커라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도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근데 이 3가지 분야가 우리 14년 정도의 제가 이 시장, 한국 교육 시장을 쭉 흐름을 보니까 이게 쭉 같이 융합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려다가 지금은 한 6년, 7년 전부터 소프트웨어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부를 따라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전자의 어떤 교구들이 막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3D 프린터나 어떤 메이커 관련된 그런 것들이 설계 디자인 쪽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한 4, 5년 전부터 쭉 오다가 잠시 코로나 만나 지금 다 셋 다 지금 패닉 상태인 것 같고요. 잠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3가지 분야는 정말 중요하다고 봤고 저는 이 3가지가 계속해서 융합돼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하다가 저는 특히 로봇 전문가다 보니까 이 14년 정도 이렇게 쭉 교육 현장에서 제가 직접 교육도 해보고 또 다른 회사의 로봇들도 만들어줘 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 하다가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수백 개의 로봇들을 제가 그래서 아예 분석하게 되는 과정들을 한 4년 전쯤에 거쳤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로봇을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해보고 또 제가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로봇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쓰는 대부분의 로봇들은 일체형 로봇이에요. 그래서 주로 바퀴 2개 달린 로봇들이고 이 로봇들은 많이 사진만 보셔도 아실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쉽게 친숙해지지만 친숙해진 만큼 빨리 지루해집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들을 벗어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쪽을 보면 이제 레고나 로보티지나 이런 로봇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만들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도 많이 교육해봤거든요. 레고로도. 근데 교육해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하기는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조립하는 시간마다 1시간 가까이 걸린 것도 많고 프로젝트들도 그리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걸 만들려면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걸 해가지고 저는 이 2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시장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다 만들 수 있는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1분 이내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존재할까? 라는 거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로봇들이 밟았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왔을까?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다가 연구하다가 나온 게 사실 핑퐁 로봇이라는 로봇인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존의 로봇하고 반대의 길을 걸었더라고요. 기존의 로봇하고 반대의 길을 걸은 게, 기존에는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 모듈들을 막 뭉쳐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고든 어떤 로봇을 떠올려 보시면, 레고도 뭐 중앙에 컨트롤러가 있고 모터 모듈 있고 센서 모듈 있고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로봇을 만들거든요. 뼈대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듈들이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기능은 많아지고 좋아지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많아야 되니까 많은 걸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합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이 모듈들을 적절하게 이 조합을 해야지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형상에 제약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약을 없애려면 단 하나의 모듈로 뭔가를 만들면 되겠다. 이 단 한 종류의 네모나게 생긴 이 모듈을 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이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모으면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봇 분야의 미니멀리즘을 설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로봇과 또 다른 점이 뭐 반대로 온 게 뭐냐면, 기존 로봇들은 이렇게 메인 컨트롤러 하나예요. 이 메인 하나가 나머지를 잘 모아가지고 로봇들이 동작을 하는데, 이 핑퐁 로봇은 이게 단 하나의 모듈을 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여러 개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인 걸 제외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인 것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그 독특한 미션, 이게 이제 로봇의 새로운 어떤 느낌, 플랫폼으로 온 건데, 저희는 이제 이런 단일 모듈을 가지고 어떤 그 협력해서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든 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하나가 이게 보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만 2번 누르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 가지고 모듈을 여러 개를 모으면 뭐 로봇을 뭐 자동차 로봇을 만든다든가, 기어가는 로봇을 만든다든가, 로봇팔을 만든다든가, 뭐 원하는 로봇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대부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센서도 꽂을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들, 뭐 레고나 3D 프린팅 호환성은 매우 좋은 게, 이 핑퐁 로봇의 모든 모델, 처음 이 모듈, 이 큐브라고 부르는 이 모듈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은 다 3D 프린터로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3D 프린터 자료가 있고, 그걸 나중에 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나 다시 우리의 그 스텝들을 밟아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큐브를 하나를 활용해서 뭐 기본적인 센서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큐브 하나를 이용한 그 로봇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먼저 개발됐었는데 이게 3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12월 말 1월에 이게 처음으로 오픈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 오픈됩니다. 그리고 2개를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로봇들이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레고나 이런 뭐 인터페이스는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마 모든 로봇 중에 아마 레고랑 인터페이스 때는 가장 쉽고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개 붙으면 뭐 그 이상부터 3개 이상 붙으면 이게 이론상은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아마 수십 개까지 원하는 대로 계속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붙여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데모할 때는 좀 많이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활용해서도 웬만한 것들은 훨씬 더 쉽게 빨리 될 거고, 센서들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따 동영상 보시면 센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예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레고 같은 경우도 레고랑 인터페이스 때는 교훈 참 많지만, 이 핑퐁을 레고를 가지고 대회했을 때 그 자율성과 확장성, 정말 저희도 스스로 봐도 신기하구나 생각할 정도로 확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게 저도 교육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수십 개 로봇을 언제 다 충전하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수십 개 모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퇴근하는 식으로 저희도 쉽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공개가 외부에는 잘 안 됐지만 이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요 큐브를 활용해서 그런 그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D 프레임이라는 회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도 잘은 모르는 회사였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이 큐브를 가지고 뭔가 이 로봇을 만드는 4D
핑퐁 로봇, 4D 핑퐁 로봇이라는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는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아동복 1위 하는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루독이라는 제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회사에서 이 라비 핑퐁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2월에 출시를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큐브가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이 큐브를 만들었을 때는 철저히 이제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큐브를 만들 때 요 큐브를 누구나 다 개인이나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 플랫폼을 저희가 해놔서 지금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게 사업 모델이었고, 요게 저희는 이 로봇이라는 게 오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큐브가 가진 어떤 그 독립성과 뭐 협동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여기 보시면 로봇으로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로봇 아닌 애들처럼 보이는 애들도 많을 텐데, 이게 핑퐁 로봇을 만들었을 때는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로봇으로 쓰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분해해서 IoT 영역의 어떤 센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으로 좀 가져가자. 로봇의 제약을 받지 말고 로봇을 분해를 해서 뭔가를 쓰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흔히 있던, 그러니까 단지 지금 현재 모여서 로봇이 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로봇을 저도 이렇게 먼저 해놨지만, 이건 계속 분해해서 사물과 로봇이 연동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뭐 축구나 뭐 이런 흔히 많이 봤던 로봇들, 그림 그리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어떤 아날로그 타이머나 이런 기능들을 계속 이런 거 하는 게 재밌게 자기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로봇과학자지만 내가 집에서 뭔가 움직임을 만드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을 생각했을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두이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레고 가져와서 뭐 붙여야 되나? 저 스스로도 레고를 일단 붙이려면 뭐 메인 컨트롤에다 뭐 붙이고 선 연결하고 막 앱 연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냐면 일반 개인이 집에서 뭔가 하나 움직여가지고 고양이랑 노는 거 하나 만드는 아주 단순한 건데도 그거 하나 진입 단계가 높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이게 버튼 딱 2번만 딱 누르면 5초 이내에 딱 스마트폰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지 개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만만하니까 딱 그거를 갖다가 아무거나 뭐 만들겠다? 이런 식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서 만든 게 요거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스마트폰 접근성도 상당히 빠르게 났고,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듈 하나만 이해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애들도 보면 이 핑퐁 로봇을, 이렇게 자동차 로봇을 갖다 주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애들이 일단 핑퐁 로봇이 분해가 된다는 걸 눈으로 보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분해해서 양쪽 바퀴를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막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아이들이 이게 분해되는 움직임의 요소들이 분해가 된다는 사실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얘도 로봇으로 관절도 만들 수 있겠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막 억지로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붙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책장 넘기는 로봇, 이게 책장 넘기는 로봇인데, 여러분 안 보이겠구나. 어쨌든 책장 넘기는 로봇도 보면 큐브가 막 2개가 연결해서 막 같이 연합해서 뭔가 일을 해요. 저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요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옷을 개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딱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카메라를 인식하고 바지면 바지처럼 보면 이렇게 개고 뭐 이렇게 큐브 3개가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는 어떤 느낌을 못 가졌던, 그러니까 움직임의 요소들을 계속 분리해 놓은 거예요. 큐브를 통해서.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해놓은 거죠. 딱 필요한 곳에만 모션을 갖다 놓는다. 이게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하니까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카메라 인터페이스 된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철학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일단 아이들이 많이 놀아야 된다는 거 철학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앱을 저렇게 6종류나 만든 이유가 저게 주로 5개는 활용하는 것들이고 그룹 만든 게 하나인데 좀 많이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저걸 뭐 말로 코딩을 한다든가, 내가 아무렇게나 로봇을 만들어서도 제어할 수 있는 앱이랄지, 아니면 뭐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앱들이 계속 저기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앱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놀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놓고 기본적인 코딩이 워낙에 뭐 저희는 잘 돼 있으니까 스크래치, 파이썬, 엔트리 이런 웬만한 것들은 교재 포함해서 워낙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메이커 쪽으로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봤던 게 스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3D 프린터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들은 3D 프린터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생활소품을 이용해서도 로봇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수수깡 같은 걸로 이 큐브를 붙여가지고 로봇 만드는 프로젝트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레고를 막 잔뜩 던져주고 애들을 그냥 넣어주고 저희는 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한 서너 시간 동안 핑퐁 사용을 워낙 쉬우니까 그냥 대충 연결하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레고를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2-3시간을 뭐 4시간 가더라도 아이들이 전혀 떠나지 않고 잘 끝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애들이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3D 프린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자랑이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일단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 핑퐁 로봇의 활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소리가 안 들리시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 같은 것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고, 하나로도 게임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쉽게 되고, 저 안에 큐브가 들어있는데 저러면 큐브를 가지고 저런 것도 되고, 왜냐면 센서가 다 인터페이스 되고 그 액추에이터 따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브 하나만으로 저렇게 할 수 있고, 2개가 되면 일반적인 코딩 로봇입니다. 저게 일반적인 코딩 로봇의 일부죠. 워낙에 저거는 2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저 외에도 이렇게 재밌는 것들은 마음껏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린 로봇도 그 모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을 이용해서 로봇들을 해가는 건데, 여기는 그런 좀 장난감적인 요소들도 좀 메커닉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해놨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그리고 레고 같은 경우가 저희도 해보면서 확장성 확실히 레고가 좋습니다. 저도 레고를 되게 좋아합니다. 레고 참 좋은 교구라고 생각하고, 이 핑퐁 플랫폼에 잘 맞는 것 같고, 벡스나 다른 로봇들도 잘 붙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들도 계속 인터페이스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요런 로봇 같은 경우는 핑퐁만이 가진 어떤 특이한 로봇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요게 기존의 다른 로봇들은 불가능한 게 이 모듈별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가능한 그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에서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계속해서 만드는, 그리고 여기 핑퐁이니까 탁구도 하고요. 핑퐁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시즌에 평창 동계올림픽 시즌에 저희가 핑퐁 로봇 이름을 지었는데, 스포츠 이름 중에서 그냥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많은 큐브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랑 돼 있던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서로 협력하는 기능들, 그리고 요새 인공지능 이슈다 보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렇게 로봇들이 내려놓고, 그리고 또 메이커 쪽은 저희가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이건 흔히 많이 보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카메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핑퐁과 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하는 이 레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 되게 재밌습니다. 해보면 확실히 레고는 이제 그 몸체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가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내용이 PPT 안에 잘 담겨져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러면은 발표를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동의중학교 지금 그 교사로 재직 중이신 박형민 선생님이시고요. 그 메타버스와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 현재 공교육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에듀테크 관련
그 툴들을 사용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또 오늘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제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어떤 툴로 활용을 하신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한번 지금 모셔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생님. 요즘 메타버스라 해서 또 이름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 메이커를 쭉 하다가 이제 요새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메이커도 디지털로 좀 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뭐 AI 이쪽으로 IoT 쪽,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활동을 많이 못하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쭉 같이 활동했던 메이커반들, 과학반, 정보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못해서 주로 디지털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좀 많이 활동해보자 하면서 했던 게 게임이에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 학교는 특히나 이게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학교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예전에 오피스 365였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지만이 되고 우리 학교 내에 계정만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조금 보안이 높은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애들하고 직접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터치해보고 또 리액션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발표해보고 이런 공간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뭐 마인크래프트 속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92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 2006년에 로블록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이프렌드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직접 해본 것도 1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찾아보니 이미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 5월 5일 날 청와대에 애들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불러서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뭐 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뭐 이렇게 4가지 유형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강현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발전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건 같아요. 쇼 크래쉬라고 하는 이 1992년도 소설책에서 뭐 처음 단어가 나왔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그래서 뭐 어떤 유니버스 위에 유니버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서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걸 제일 표현을 잘해낸 영화가 이거라고 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뭐 킬링 타임용으로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HMD를 끼고 주인공이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데 아주 영화가 메타버스를 잘 표현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연구회 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각자 칠판에 글자도 쓰고 인터랙션도 하고, 여기 이제 가시면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움직이는 게? 그럼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인터랙션이 돼요. 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놨죠. 그럼 여기에 메타버스 일상 속으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 속에서 인터랙션이 되어서 유튜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어떤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도 좋고 어떤 대상이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마치 수업 시간에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여는 것처럼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함께 땅을 파 기념식.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어느 대학의 행사를 메타버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 무슨 역에서 그 대학까지 가는 걸 전부 다 건설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건설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블록을 수억만 개를 통해 가지고 콜로세움도 만들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체험 활동 가는 길을 이제 만들어요. 어떤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기서 갈아타서 다른 2호선을 타서 메트로선에 내려서 걸어오면 돼.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사전 답사 가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건설을 만들면 학생들이 훨씬 더 찾아오기 쉽고 가상 공간에서 한번 찾아가고
뭐 되면 그런 것들이 뭐 디지털 트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여기서 만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인크래프트 속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선생님을 세워놨거든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금방 했던 그 PDF 강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강의 자료를 애들이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복습을 하거나 뭐 필요 없으면은 뭐 버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DT라고도 하지만 DX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대신에 어느 나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PDF에 담아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플랫폼도 쓰고, 여기는 뭐 마인크래프트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인크래프트에 관한 사용 설명서를 여기다 넣어놔요. 그럼 여기서 이 공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제가 만든 이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제가 만든 아바타, 제가 만든 NPC라고 불리우는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아닌 다른 캐릭터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선생님 있는데 메타버스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이 메타버스 자료가 툴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받아서 애들이 이제 거기서 편집을 하거나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애들은 따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나가면 여기 이제 칠판에 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뭐 박형민, 다행히 한글이 조금은 지원은 되는데요. 완벽하게 지원은 잘 안 됩니다. 박형민의 생각. 이렇게 적으면 메타버스란 버스가 아니다. 뭐 그 낙서를 해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적으면 이 칠판에 적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뭐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칠판들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적고, 이제 그렇게 적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애들한테 자유시간을 주죠. 그러면은 이 교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애들이 광물도 캐고, 때로는 저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폭탄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면 이 교실 자체가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 교실은 부시지 말라고 락을 걸어놔요. 블록이 깨지지 않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만큼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만큼은 다 너가 마음대로 놀아라 이야기하면, 마인크래프트를 진짜 잘하는 친구는 저쪽에 다른 집을 지어요. 혼자서 다른 집을 짓고 그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저도 가봐요. 그럼 조그마한 집안에 아기자기하게 뭘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벤토리라고 해서 여기 수많은 블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블록들이 있고, 여기에 뭐 H2O 이렇게 적으면요, 여기에 원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소 기호에 수소하고 산소 2개를 가지고 이 블록 2개를 붙이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학 수업도 가능해요. 그리고 간단한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화학 교실이 그 안에 이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 그게 템플릿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리 수업을 할 거냐 화학 수업을 할 거냐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C라고 해서 이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 코드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따라 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블록 코딩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죠. 지금 이 아이가 제 아바타인데요. 이 아바타가 이제 내가 코딩하는 대로 뭐 꽃을 심어라, 그럼 사각형짜리 풀장을 만들어라 코딩을 하면 얘가 그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보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자체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봐. 이미 스크래치로 저희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아이들 블록 코딩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코드라는 게 꼭 그 핑퐁과 같이 피지컬 코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게임에도 이런 코딩을 이용해서 이제 애들이 가면서 집도 짓고
인간이 이제 반복으로 계속 블록을 쌓아 올려서 막 이렇게 하는 반복 작업을 코딩이 한 몇 줄 정도만이면 뭐 포문이나 뭐 와일문으로 간단하게 반복문을 시키면 인간이 하는 그런 반복된 작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는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 게임이 보면 알겠지만 3D라서 자원을 제법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컴퓨터실에도 컴퓨터가 좀 사양이 좀 좋아야 되고요. 클라우드 PC에서 한번 돌려봤거든요. 지금 차세대 컴퓨터실에서 거기는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다행히 얘는 지금 지원되는 플랫폼이 윈도우,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크롬북하고 맥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가 지원이 돼요.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아이패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계정 가지고 아이패드로 하면 학생들의 플랜을 가지고는 10회 10번을 무료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 수업이나 이제 올해 제가 3학년을 하고 있는데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 해서 이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애들이 재밌으라고 하고 마인크래프트를 모르는 대부분 마인크래프트를 한 반에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5명 이상은 돼요. 이 게임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유니버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은 그 친구한테 물어가면서 또 이제 게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자거나 뭐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좀 재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럿 수업이나 뭐 코딩 수업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굉장히 산만해서 코딩 수업은 욕이 아니고 스크래치로 이제 정형화 시켜서 이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파일럿 수업이나 애들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 오늘 좀 뭐 네트워크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저는 오늘 주제에 맞는 굉장히 그런 그 교육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었던 사례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카이스트 박사님이 샴푸를 발명을 했는데 머리를 감고 갈변 현상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뭐 머리 색깔이 진해지는 염색 기능이 있는 샴푸였는데 이게 이제 그럼 이건 샴푸냐 염색약이냐 이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그 샴푸로 해가지고 염색약 기능처럼 그렇게 팔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영업 정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제도가 기술을 이제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에듀테크도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 이제 곧 부딪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또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와이파이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아직도 안 된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저는 좋았는데요. 왜 한국이 유독 지금 에듀테크가 화두인가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댓글들이 달릴까? 왜냐면 이제 또 워낙 그쪽 그 교사님들, 기술 교사님들이랑 많이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에 좀 퀘스천마크가 항상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댓글을 유심히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이제 괜찮았던 답변 중에 하나가 제 기준으로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래 교육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디지털로의 전환인데 이제 그동안 맞춤형 교육과 업무 경감 같은 교육적 난제들을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시파했다. 그런데 아이패드나 노트북만 학교에 보고간다고 이게 이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MS나 그리고 무선 인프라 그리고 공간, 데이터 관리 체제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교육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종합적인 체제가 없이 일단 보고만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칫 한국에 있는 그런 교사분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우선은 그 에듀테크도 똑같이 산업의 방향과 교육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의 방향에서는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 같고요. 교육의 방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방향이 제시되는데,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도구를 배운다기보다는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제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배우자, 빨리빨리 하자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구를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배우기에는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을 통한 교육이 빠르죠, 아무래도. 근데 도구의 활용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도구를 활용하는 시간을 많이 주어져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로우텍과 하이텍의 어떤 그 중요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펀더멘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하이텍만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우텍, 저희 교육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스크루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러니까 툴, 그냥 컴퓨터를 다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이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지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컴퓨터 빌드해 본 적이 없어요. 임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컴퓨터를 다 빌드해 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미인데, 그래서 많이 조립하고 분해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고장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이, 이런 기회도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게 하이텍이냐 로우텍이냐 했을 때 굉장히 로우텍이거든요. 핸즈온 에듀케이션, 스크루 드라이버로 그냥 드라이버 끼고 드라이버 빼고 그런 단순한 어떤 교육인데,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의 정의가 꼭 하이테크에 집중된다는 것이 저는 크게 좋지는 않은데, 하지만 정부에서는 왜 하이텍을 어떻게 굉장히 이제 진행을 하냐 했을 때,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의 발전 방향에서 하이텍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영향도 봐야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왜 했냐면, 소프트웨어 이제 저희가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자기 경제를 깎아먹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플랫폼들이.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제조 양산 부분에, 기술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수출 산업에 중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국 내 경제 시스템의 플랫폼에 집중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그 수익을, 나라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툴들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에듀테크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거품이 많다라고, 또 회의론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것도,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도 비대면 수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네. 피드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저런 어떤 좀 흥미를 이제 최대한 던져주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좀 건져가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그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화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교육이 이제 적용이 될지 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T플러스라는 회사랑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형 뭐 메타버스 만들겠다고 열심히 이제 하는 곳인데 이제 하면서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큘러스 1, 2 쭉 시리즈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AR, VR 결국 또 메타버스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큘러스의 흐름을 쭉 보니까 그 퀄리티를 둘 다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애플에서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VR 안에 아니 AR, VR 안에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눈빛을 지금 추적하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될 것이고 오큘러스도 3에서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은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리고 퀄리티도 어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해보면 그래도 견딜만해요. 이 VR 상태가 오큘러스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나 계속 갈수록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와서 서로 눈빛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원탁 테이블 안에서 내가 위치가 보면 내가 상대방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나랑 눈빛을 마주쳤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은 게 아마 올 것 같아요. 사실 눈빛 처리, 페이스 투 페이스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느껴지면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요새 흐름이 그렇게 가겠구나. 이게 딱 보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써보면서 이제 거기 그 그림까지 그려지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저희도 막 이게 피지컬한 그 로봇들도 그 안에서는 버추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오큘러스 3까지 가면 2도 이제 API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곧 있으면 아마 하면 이게 로봇 같은 경우 사물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 AR, VR하고 인터페이스 될 거예요. 예, 이게 물체가.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눈에 보이듯이 훤히 보이니까 이게 당연히 3, 4년 내에 이렇게 쭉 가면서 엮이겠구나, 묶이겠구나, 가상환경에서 어느 정도 교육까지도 이슈가 있겠구나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에 있는 쌤들은 뭐 다양한 관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워낙 요새 뭐 메타버스 정말 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긍정론자, 비관론자도 많아서 일단 한번 해봤어요.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쌤들끼리 들어와서 저번에 한 2주 전에 이 교실 만들고 쌤들이 하고 한번 한 1시간 정도 거기 들어와서 이것도 해보고 어떤 쌤들은 거기 뭐 교실도 다 푸시고 해봤거든요. 그냥 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걸 찾아서 넣어서 이걸 조금 어쨌든 이젠 2D에서 3D로 가지 않을까. 가벼운 안경을 쓰고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교육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의 통신 환경,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뭐 오큘러스 같은 거, 오큘러스는 뭐 너무 막혀 있어서 뭐 좀 가벼운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소프트웨어를 좀 잘 해서 교육이 되면서 애들하고 좀 재밌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죠. 근데 그건 뭐 아까 다니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뭐 신기술 아니야? 뭐 이건 찬반양론은 뭐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방향성은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쪽이 맞을 것 같아서 연구에 있는 쌤들하고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이제 장래의 어떤 저희가 이제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뭐 교육의 필라소피를 배우는 것도 있고 장래 어떤 자기의 진로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유니버스와 틀리게 이제 메타버스는 자기의 어떤 카피 클론들이 이제 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부캐라는 건데, 뭐 저도 이제 그 지금 디지털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경제 활동하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하고 그 인도, 중국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부캐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펄드 MBA 프로그램은 이제 녹음된 파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뭐 1년에 한 3-4번씩 돈이 들어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그 유데미 이제 영상 촬영도 하게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내가 굳이 지금 현재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클론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를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메타버스의 나중 최종적인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사람이 그걸 캐치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큰 현상 중에 그 가장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Human Adaptability Delay. 그래서 제 예전에는 그 테크놀로지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노베이션이 뭐 현상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상상을 정말 빨리 하는데 테크놀로지가 그걸 못 따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테크놀로지 빨리 이제 진화하는데 사람이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발제해주신 세 분, 강사님, 대표님, 그리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에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만족도 조사 오늘 강의해주신 분들 다음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꼭 한번 같이 뵀으면은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행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